안녕하십니까. 역사권 랜드의 조이기로입니다. 오늘은 정부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죠.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아파트 급등기의 양극화와 틈새 시장 투자. 요즘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느냐. 이 막 전화도 오고 이러시는데, 지금 해외 장기 치료자인데, 빨리 사놓고 가야 되겠다 이런 그런 얘기죠. 그래서 너무 급하게 이렇게 서두르지는 마셔라 이랬는데, 부동산 이 투자는요, 늘 말씀드리지만 미리미리, 그러니까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대기업체에서 해외 근무하시다가 일시 귀국을 하신 거예요. 귀국하다 보니까 이 부동산이 난리가 난 거예요. 특히 이제 서울 중심으로 해서 아파트가 많이 급등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귀국하게 되면 한 2년 후에 귀국을 하는데, 귀국하게 되면은 이거 엄청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연락을 하신 건데, 하여튼 이 상담은 좀 미리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 부동산도 생명이고 정치도 다 생명인데 이 항상 움직이거든요. 근데 움직이기 전에 미리 한 발 앞서서 투자하는 게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문가들은 그렇게 하시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다 오른 다음에 또 떨어진 다음에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항상 이제 늦어지는 거죠. 그래서 미리미리 이 상담을 하시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 7월 18일 날 국토부에서 이제 발표를 했죠. 국토부에서 한 게 아니라 여기 보면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렇게 발표를 한 건데, 기획재정부하고 국토부 또 금융감독원 이렇게 같이 이렇게 그 발표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부동산 문제가 어디 뭐 국토부 쪽만 이렇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전 부처에 뭐 거의 관련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은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택지 23만 6천 호를 분양을 하고, 그리고 새로운 수도권의 신규 택지를 2만 호 이상 공급을 하겠다. 핵심은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급등을 하니까, 서울에 수도권에 급등을 하니까 공급을 많이 늘려야 되겠다. 뭐 기본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데, 이미 급등했는데 지금 이런 발표가 과연 얼마나 시장에 먹힐 수 있는지, 이건 좀 의문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공급이라는 거는, 부동산 아파트 공급이라는 건 지금 계획을 하면은 내일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2년, 3년, 4년, 5년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공급 정책을 발표를 했다는 거는 뭐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거죠. 그래서 23만 6천 호를 분양을 하고 또 2만 호를 추가로 더 공급을 하겠다. 이런 이제 발표를 했는데, 갑자기 급등을 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갑자기 급등한 게 아닙니다. 제가 작년에 그 영상을 찍을 때도 실수요자들은 지금 아파트를 샀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아주 여러 차례 말씀을 해드렸는데, 이 구독자님들도 지금 갑자기 급해지신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부동산은 가치가 기본적으로 우상향을 하기 때문에, 특히 이 서울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는 항상 우상향을 하는데, 하루 먼저 사면은 하루만큼 싸게 사는 거고요. 한 달 먼저 사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 물가는 계속 올라가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거를 아시고 상담도 미리 하시고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요게 아시아경제의 이제 보도 내용인데요. 아파트 매물은 늘고 거래도 뛰지만 상승은 불확실하다. 요건 좀 굉장히 보수적인 기사를 띄운 것 같아요. 지금 급등하고 있는데 매물이 많이 사실 늘고 있는 거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급등을 하고 있지만은 상승하는 건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보도 자료를 냈어요. 아시아경제에서 낸 겁니다. 또 매일경제에서는 집값이 무섭게 뛰고 있는데 대책이 없는 정부다. 요게 좀 이
국민들한테 좀 와닿는 문구 같아요. 지금 집값이 무섭게 뛰는데 정부는 립 서비스만 쏟아내고 있다. 지금 이제 뭐 공급 발표해가지고 이 집값을 잡을 수 있겠냐, 뭐 그런 뜻이겠죠. 네. 지금 무섭게 뛰고 있어요. 또 세계일보는 집값 껑충껑충 뛰는데 정부 대책은 엉금엉금 긴다. 아주 이 기자님들이 타이틀을 다는 거 보면 참 재밌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갑자기 이렇게 아파트 가격이 뛴 건 아니고요. 금년 1월에도 조금 뛰었고 2월도 뛰었고 3월도 뛰었고 4월도 뛰었고 이렇게 뛰다가 지금 이제 6월 달에 확 뛴 게 눈에 들어온 거죠. 근데 이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들은요, 이런 걸 뭐 다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부동산을 조금만 하셔도 눈에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영상 찍으면서 좀 실수요자들은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을 계속 드릴 수 있는 게, 조금만 관심 가지면 다 알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꼭 이미 많이 뛴 다음에 대책을 발표하는 게 안 되는 거죠. 예전 전 정권에서 우리 경험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추가적인 또 대책이라든지 많이 나오겠습니다만은 조금 현재로는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뛰는 게 다 뛰는 게 또 아닙니다. 지방은 뛰지 않고 또 덜 뛰고, 서울도 강남이 많이 뛰고, 또 이 소형 평수는 또 많이 안 뛰고, 이렇게 지금 양극화가 돼 있거든요. 이런 데 좀 주안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24년 7월 아파트 시장의 흐름을 보면은, 아파트 시장, 서울 수도권 이야기 하는 거죠. 서울 아파트는 6월 달에 거래량이 6천 건 이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균치를 오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서울에 그동안의 아파트 거래 건수가 뭐 2천 건, 3천 건, 4천 건 이랬는데, 전문가들이 5천 건이 계속 이어지면은 이건 상승세를 타는 거다,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6천 건이 넘어서서 아직 그 집계가 다 안 됐습니다만은 7천 건 이상이 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면은 6천 건이 넘으면은 이제 시장이 상승세를 탔다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미 6천 건이 넘어버렸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정부에서도 이 6천 건 넘은 걸 보고 부랴부랴 이제 지금 대책을 발표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가격이 이렇게 상승하는 이제 이유를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공사비가 원자재 값이 너무 오르니까 너무 많이 올라가고, 또 인건비도 많이 올라가고, 또 금리도 뭐 지금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파트 분양하려면 분양 가격이, 또 재건축 조합에서 또 수주하려고 하면은 시공사가 붙질 않아요. 조합에서는 조금 주려고 그러고 시공사에서는 마진이 남아야 되니까 예전 가격으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기존에 이미 지어져 있는 그 아파트 가격들이 막 올라가고 있는 거죠. 원인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아파트를 팔려고 내놨던 분들이 매물을 걷어들이는 그런 현상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저도 중개업소에 몇 군데 연락을 해보니까 물건이 없는 거예요. 다 들어간 거죠. 조금 기다려 보십시오 이러는데, 기다린다고 해서 그 올라갔던 가격이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을 우리가 알아야죠. 또 실제로 건축 인허가 건수도 많이 줄어들었고, 또 공급이 그러다 보니까 부족되는 걸 이제 예상을 하기 때문에 가격이 또 뛰는 거거든요. 또 재건축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사비 상승 때문에 재건축 진행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지지부진하고 있잖아요. 왜? 이 공급을 많이 늘리려면 핵심이 재건축인데, 1기 신도시도 재건축 계획을 지금 막 추진하고 있고, 목동이나 상계동도 하고는 있는데, 결국은 이 가격 때문에 랠리가 계속 좀 진행이 좀 늦어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죠. 또 고금리, 금리가 설사 미국에서 조금 인하를 한다 하더라도 한꺼번에 많이 인하는 안 되잖아요. 그럼 고금리가 이제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시공사와 재건축 조합 간의 시공비 갈등으로 결국은 가격은 공급이 부족하니까 올라갈 거다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시각이죠. 다 아는 거를 제가 다시 한번 찝은 거죠. 그럼 아파트 투자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은가? 이거 다 알지만 다시 한번 각인을 하는 게 좋죠. 그래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려도 실제로 투자할 때 보면 이런 건 다 잊어버리게 되거든요. 일단 역세권으로 가야 됩니다. 아파트 살 때는 무조건 역에서 가까운데 신설 역세권도 좋고 환승 역세권도 좋고 그리고 또 학군이 좋은 데로 가야 되죠. 이제 목동이나 상계동, 그러니까 중계동이죠. 구체적으로 하면 중계동 쪽이 아파트 가격이 좀 높게 나가는 거는 그 지역은 아파트 옆에 지역보다 높거든요. 뭐 대치동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학군이 좋은 데로 가셔라. 기왕에 살 것 같으면. 그래 또 팔 때도 좋잖아요. 금방 나가고 가격도 좀 올라가고. 그래서 저렴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저렴한 가격이라는 거는 2020년도, 2022년도에 아주 많이 올랐을 때 있잖아요. 그때보다 한 20, 30%싼 거를 사셔라. 그럼 없는 게 아니거든요. 찾아보면 있죠. 급매물도 있고. 그리고 또 아파트 청약하는 게 아주 좋은 거죠. 분양가 상한제가 있는 거 이런 거. 청약 통장이 있으면은 뭐 이것도 계속 넣는 거죠. 넣어봐야죠. 그게 가장 싸게 사는 거니까. 그런데 청약 통장이 없다. 예를 들어.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이제 가입해가지고 가격은 올라가는데 아닙니다. 청약 통장이 없어도 청약이 가능한 게 있죠. 1, 2인 소형 주택이 이제 그런 건데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도생이라고 그래가지고 도시형 생활주택이죠. 이런 것들은 청약 통장이 없어도 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제가 이 도시형 생활주택 아주 강남에 아주 좋은 게 나와가지고 가격도 많이 20% 이상 이렇게 저렴하게 나온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추천해드린 경우도 있는데 그 청약 통장도 관계 없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니까 지금 최근에 한 6개월, 1년 전부터 이 분양이 안 된 미분양들이 서울에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가격이 높아서 가격이 높으면 분양이 안 됐죠. 근데 그런 것들이 가격을 좀 떨어뜨려서 할인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미분양 할인 매입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죠. 그 다음에 이 서울 수도권 지방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순서가 있는데 순서가 아파트를 사실 적에는 서울에 사는 게 제일 좋죠. 서울도 어디? 강남. 강남이 아니면 이제 강북으로 가야죠. 뭐 마용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수도권. 수도권은 이제 지방을 굳이 한다면 지방은 대도시. 대도시에서 그 중심 상권 이런 있는 그런 쪽으로 또 가셔야 되죠. 이런 것들이 뭐 어려운 게 아니고 다 아는데 막상 살려고 하시는 분들은 뭡니까? 이 돈이 받쳐주질 않는 거예요. 돈이 작은데 어떻게 강남을 가고 요새 뭐 용산이나 마포 또 성동 못 간다는 거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면적을 좀 줄이면 되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오신 분도 면적이 줄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이 4인 가족인데 30평, 40평은 돼야 되겠다는 거죠. 당연한 거죠. 40평 돼야 되죠. 그런데 계속 작은 데서 사는 게 아니라 일정 수준까지는 전진후 일부 후퇴라는 말이 있잖아요. 조금 작은 데서 살다가 또 방법을 또 늘려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래서 투자할 때는 반드시 이 전문가하고 상담한 후에 그리고 이제 결정을 하셔라. 아주 뭐 기초적이고 당연한 거를 제가 자꾸 말씀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 그 시세 양극화, 틈새 시장 투자 이렇게 그 급등하고 있는데 또 양극화되고 있는데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겠냐? 그럼 그게 지금 아주 문제죠. 그러니까
아파트가 서울만 전국적으로 다 오른 게 아니고 서울, 특히나 강남이 많이 올랐죠. 강남이. 왜? 강남은 공급이 워낙에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호 많은 사람들이 또 좋아하죠. 그러니까 강남이 많이 올랐고 또 소형 평수보다는 조금 중형 이상 평수가 또 많이 올랐고 그래서 투자 우선순위는 돈이 있으면 무조건 강남 사시는 게 맞아요. 강남에서 이제 그 다음에 강북 아까 말씀드린 마용산 이런 데 가시면 되고 또 그렇지 않으면 중계동이나 목동이나 이 상계동 이런 데. 왜냐하면 상계동, 중계동, 하계동 이런 데도요. 지금 재건축을 한창 추진하고 있거든요. 근데 가격은 많이 안 올랐어요. 강남이만큼 굉장히 차이가 나죠. 상승폭이.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최고가 대비 덜 오른 곳에 투자하셔라. 하락한 곳에 투자. 결국은 부동산은 싸게 사야 되거든요. 급매물이나 미분양이나 싸게 사면은 나중에 올라가는 폭이 크지 않습니까? 또 더 오를 곳에 투자하셔라. 그러니까 지금은 가격이 어느 정도 상당히 높은데도 지금보다 더 오를, 그러니까 그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강남 아니겠습니까? 비싸죠. 그런데도 사람이 자꾸 오거든요. 그건 뭐냐면 학군도 있지만은 더 오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덜 오른 곳에 투자하고 더 오를 곳에 투자하고 너무 당연한 거죠. 그리고 산업단지 IT 이런 데 일자리가 있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또 신설력 이런 거 투자 더 오를 곳은 신설력이 들어가는 곳은 더 오르잖아요. 이런 데 투자하시라. 그래서 이런 그 기본적인 것에 우리가 늘 머릿속에 다시 리마인딩을 시키는 게 중요하고 미분양된 지역과 1, 2인 소형주택 또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것도 투자 상품이다. 한때는 강남에도 그 타워팰리스도 미분양됐었거든요. 처음에. 이쪽 그 삼성동 아이파크도 미분양됐었고 미분양이란 건 뭡니까? 살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사신 분들이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대박 났죠. 그래서 미분양된 지역에 눈여겨보셔라. 미분양이라고 해서 물건이 아파트가 뭐 하자가 있어 나쁜 게 아니거든요. 일시적으로 가격이 높았다거나, 일시적으로 경기가 안 좋았다거나, 어떤 그 외적인 요인이지, 아파트 자체는 좋은 거죠. 지역도 좋고. 그래서 미분양 지역에 투자를 하시고, 또 1, 2인 소형주택. 앞으로는 추세가 1, 2인 그러한 추세니까, 도시형 생활주택. 소형주택이라는 것을, 이름을 도시형 생활주택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이 확정된 지역. 예정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재건축이, 재개발이 길잖아요, 기간이. 그러니까 최소한도 내일 모레 이제 착공을 하는 게 확정이 됐다든가, 뭐 이런 그 아주 확정이 눈에 대서 이제 기다리는 시간이 얼마 안 돼야 돼요. 투자 기간이 짧은데 또 투자하셔라. 그 다음에 대출금, 이제 대출을 요새 30대 전후에서는 뭐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시는데 또 정부에서도 이 청년들한테 기회를 주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근데 너무 많이 대출 받으면요 또 자기가 이자 부담 능력이 지금은 된다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직장이 갑자기 문제가 있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자를 못 내게 되는 경우도 상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출금 활용은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범위 한 20, 30% 정도의 대출 받으면 뭐 그거는 뭐 가능하지 않습니까? 근데 60, 70% 이상 받아버리면 요거는 또 그 대출로 인해서 아주 고생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고생만 하면 괜찮은데 또 부동산에 어떤 손상이 나오면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지역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투자할 건가? 동쪽이냐 서쪽이냐 남쪽이냐 북쪽이냐 수도권이냐 지방이냐 이런 것들은 항상 미리 전문가들하고 맞춤 상담으로 내가 원하는 자금과 면적과 평형과 지역을 맞춤 상담으로밖에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틈새 시장에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드릴 말씀은 뭐 굉장히 많은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동산 특히 아파트 시장 이제 사이클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가끔 이 사이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것도 다 아는 거죠, 우리가.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회복기가 있으면 침체기가 있고 이건 뭐 아주 사람이 살아가는데 다 아는 거고 기본적인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침체기에서 서울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상승기가 됐고 회복기 거쳐서 상승기 중에서도 아주 급격하게 상승했다는 거죠. 급등기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쇠퇴기가 온다는 거죠. 쇠퇴기 다음은 침체기가 오고 이것이 반복되는 거예요. 경기 사이클이라는 거는. 그래서 이게 좀 어느 정도 내가 투자한 금액에 내가 수익을 좀 어느 정도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봤다.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각해야 되죠. 근데 더 올라갈 걸 기다리고 안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욕심이 끝이 없는 거죠, 사람이. 그래서 그걸 적절하게 이런 경기 사이클을 활용을 하셔라. 그 다음에 보통 이 주기는 한 5년, 10년 단위로 반복이 되거든요. 반복이. 그동안에 보면은 뭐 2022년도에 아주 피크 많이 올랐습니다만 계속 올라갈 것 같았지만 그 다음에 확 꺾였잖아요. 지금까지 꺾이다가 2022년, 2023년, 지금 2024년인데 한 2년 정도 꺾이다가 1월 달부터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하더니 지금 이제 급등을 해버린 거잖아요. 근데 2022년, 23, 24, 2년인데 이 주기에 해당되지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한 건 뭡니까? 주기에 해당되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쇠퇴기. 급등했으니까 급락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주기가 그걸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후 변화도 불규칙하고 또 주기도 불규칙합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그런 주기는 있다. 그래서 또 기후 변화와 보호무역 전쟁, 또 바이러스, 또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갑자기 클린턴 부상을 하잖아요. 또 바이든 또 보니까 또 출마를 안 하신다고 그러는데 일단 이런 것들이 계속 불규칙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어느 정도 수익을 봤으면 수익을 본 상태에서 빠져나오는 게 아주 기본적인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참조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안전하고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불확실한 주기도 불확실하고 세계적인 경제도 불확실하고 전쟁도 바이러스도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는 좀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그래서 상승이 계속되면 고급 주택은 대출, 조세 규제 이런 거를 또 나라에서 정부에서 규제 정책을 필 수가 있거든요. 서민 이 소형 평수는 그냥 놔두더라도 좀 비싼 주택 같은 경우는 양도세라든가 또 대출이라든가 이런 거를 규제할 수가 있죠. 물론 윤석열 정부에서는 규제를 해제하는 완화하는 정책을 계속 피고 있는데 이런 급등한 시세가 잡히지 않으면 또 조금 규제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이런 기본적인 것에 우리가 유념을 하셔가지고 틈새 시장에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투자는요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전문가 상담을 적극 활용을 하셔라. 아파트 투자 전에 상담을 하고 투자 지역하고 종목을 선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강남에 할 거냐, 강동에 할 거냐, 어디 동작에 할 거냐, 강북에 할 거냐 이런 거를 지역을 먼저 정하고 또 면적을 정하고 자금에 맞춰서 또 가족 구성원에 맞춰서 이렇게 하시고 상담 시간을 보통 보면은 부동산 전문가들한테 상담 시간을 이렇게 맞추는 게 아니고 본인들 시간이 있을 때 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전문가 시간에 맞춰서 시간을 내 가지고 상담을 하셔라. 그리고 부동산 투자는 상급지하고 하급지가 있는데 소액도 관계없이 이렇게 이제 상담을 먼저 하셔라. 어디에 투자할지. 그래서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상담은 무료 상담이 아니고 유료인데 유료가 좋고 무료가 나쁘고 이거 아니거든요.
본인에 맞는 상담이 좋은 상담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돈을 받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그래서 무료 상담을 또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